리허설에서 일어난 일이 피살리아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증거는 있고?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알베르토 씨. 하지만 저와 귀한 손님이 찾아낸 바로는 질베르토라는 피살리아 가문 사람이 의심스러운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찾은 걸 바탕으로 계속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피살리아 놈들, 이제 아주 대놓고 나오겠다는 건가? 우리 손님까지 말려들게 하다니. 게다가 이 상황을 악용하는 놈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협조해주신 손님께는 나 대신 감사의 말 좀 부탁하네. 아, 그리고 자금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파치노 총책임자랑 상의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번거로운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머큐리 성당의 사제 하나도 이 일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회가 전혀 몰랐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회. 그쪽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넌 손님과 함께 질베르토를 쫓아. 무슨 일이 있어도 카니발을 성공적으로 열어야만 해. 이건 몬텔리 가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라군나 사람들의 신앙과 기대와도 이어진 일이야. 알겠습니다. 아베라르도 은행의 책임자인 알베르토 씨, 즉 제 상사가 보낸 연락이에요. 하지만 평소랑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원래 신중한 분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가문의 거물들이 압력을 넣지 않는 한은 말이에요. 거물들까지 동요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이... 제가 생각이 많았나 봐요. 걱정 마세요. 적어도 돌파구는 찾았으니까. 일단 이 근처에서 질베르토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죠. 이상하네요. 질베르토는 허공으로 사라진 걸까요? 역시 케루브예요. 틀림없이 적을 써서 여길 떠났을 거예요. 케루브? 네, 날 수 있는 비행 에코예요. 라군나 사람들은 보통 케루브를 이용해서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곤 하죠. 이 케루브가 질베르토가 마련해둔 잠행 방법이라면 이게 우릴 녀석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케루브의 로프를 사용해서 타고 가죠. 또 보네요. 강력한 이방인 기사요. 당신의 여정이 다시 저와 이어진 걸 보면 틀림없이 이건 임페라토르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겠죠? 아, 실례지만 옆에 있는 여성분은 좀 낯이 익어 보이는데... 젠이라고 합니다. 아베라르도 은행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당신도 기사처럼 보이지만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이름을 붙인다면 근심 어린 기사 쪽이 낫겠군요. 꽤 적절하네요.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럴 것까지야.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죠. 저는 크리스토포로라고 합니다. 변변찮은 극작가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성녀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쓰는 중이라서요. 그 유명한 숭고한 희생의 성녀 플레르 드 리스에 대해서요. 그분께서는 오래전 흑조 때 스스로를 희생하여 라고나 전체를 구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새는 클라이막스 직전에 떨어지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신전 한가운데 쓰러졌어요. 전 이 낭만적이고 애절한 장면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싶어요. 시나리오는 거의 다 썼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아서 고민하던 찰나 이곳은 플레르 드 리스의 고향이니 이곳이라면 그분의 생전 삶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니까요.
아니요. 성녀와 관련된 전설은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요. 그래도 시나리오는 완성해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리허설을 부탁했습니다. 당신께도 하나 드리죠, 나의 친구. 당신의 의견이 정말 기대되는군요. 미안해요. 또 혼자서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두 분은 여기 여행이라도 오셨습니까? 사실 저희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실례지만 피살리아 가문의 사람을 본 적 없으십니까? 피살리아 가문이라. 요즘 귀족 차림을 한 남자가 이 근처를 돌아다니긴 했었죠. 어디 보자. 아, 맞다. 그의 옷에 피살리아 가문의 문장이 있었네요. 그때 일부러 눈여겨봤었는데 이것도 극작가의 직업병인 것 같군요. 어쨌든 피살리아 가문의 귀족들이 성 밖에 자주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역시 질베르토가 이곳에 왔었나 보네요.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근처 마을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근처에 나타난 이후로 바람 부는 물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더군요. 이상한 일이요? 두 분도 보셨겠지만 바람 부는 물가에는 많은 에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을이 아니라 에코의 마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그 귀족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자 이 근처에 있는 에코가 어쩐 일인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잊힌 책들, 세월 속에 희미해져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추억. 죄송합니다. 또 직업병이. 사라진 에코?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네. 질베르토가 이곳에 나타난 후로 카니발 리허설 때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는 에코라.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크리스토포로, 그 에코가 실종된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에코도 자기 파트너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싸움에 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내는 할 수 있으니 함께 데리고 가보시죠. 아, 돌아오셨군요. 어떻습니까? 수학은 있으셨나요? 네? 이상 주파수 오염? 그 실종된 에코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을 공격했다고요?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그 에코들은 수호신께서 리나시타에 내리신 선물입니다. 함부로 서로를 공격하지도 인간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사실 얼마 전 라군나 성에서도 비슷한 에코 통제 불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코들이 저희까지 공격할 뻔했고요. 저희가 이곳에 온 것도 바로 그 일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피살리아 가문의 사람도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에코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죠. 에코의 통제력을 잃게 한 주파수 오염은 제거했지만 위험한 곳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라고.
보아하니 바람 부는 물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카니발 리허설 때와 똑같은 것 같군요. 하지만 이게 전부 질베르토의 소행이라면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꽃잎? 뭔가 안 좋은 기운이. 한번 먹어볼게. 아우, 이상한 맛인데. 에코도 잔상도 아니고 여기 깃든 주파수는 공명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엄청 강한 거. 좀 이상한데요. 질베르토는 공명자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다지 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피살리아 가문은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카니발 리허설에 참가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통해 몬텔리 가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에코 통제불능 사건을 조작하기까지.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신문 일면 메인에 실릴 만한 일이니까. 이 스캔들을 폭로함으로써 몬텔리 가문이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빨리 저기 봐봐. 저 사람 낯이 익지 않아? 헤비인 것 같아. 여기는 어떻게 온 거지? 아직도 그 에코들과 함께 있는 건가? 잠깐. 좋은 생각이. 리비아, 브레노, 베페는 찾았어? 이상하네. 베페는 어디 갔지? 뭐야? 그만해, 브레노. 찌르지 마. 브레노는 여기 있는데? 날 찌른 게... 혹시 베페인가? 베페, 너 어디 갔었어? 메롱. 베페는 없지만 포포는 있지롱. 그만해, 포포. 재미없긴. 난 그냥 웃겨주고 싶을 뿐이었는데. 미안. 손님이었구나. 라군나 성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람 부는 물가까지는 어쩐 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젠니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직자님. 아베라로도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건 제가 성당에 잘 나가지 않아서. 지금은 그보다 상당히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흰 몬텔리 가문의 요청으로 카니발 리허설에서 발생한 에코 통제불능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 단서 중 하나가 마침 이곳을 가리키고 있어서요. 에코 통제불능 사건. 나도 들었어. 귀한 손님도 말려들었다면서. 수도회를 대표해서 대신 사과할게. 그건 그렇고 에코 한 마리 본 적 있어? 베페라고 하는데 키는 한 이 정도야. 줄곧 이 근처에 있었는데 갑자기 실종됐어. 말씀드려야 할까요? 실은 저희가 추적한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질베르토라는 피살리아 가문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바람 부는 물가에 카니발 리허설 때와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곳의 에코도 통제력을 잃고 서로를 공격한 겁니다. 수도회에서도 같은 보고를 받았어. 그럼 이 일이 피살리아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믿기지가 않아. 내가 기억하기로 피살리아 사람들은 수호신을 아주 경건하게 여겼거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호신께서 하사한 에코를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겠어? 이걸 본 적 있나요? 이건 꽃잎? 성례에 쓰는 건가? 아니야. 이 주파수는... 머큐리 성당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알렉시스 사제가 이런 꽃을 달고 있었던 것 같아. 잠깐, 설마 그 사람도 피살리아 가문의 작전에 가담했다는 거야? 임페라토르께서는 우리에게 에코를 하사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와 식량을 주셨어. 모든 사람은 감사와 경외심을 가져야만 해. 나도 조사에 참여시켜줘. 임페라토르의 종으로서 그 사람들의 모독적인 행동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전 상관없어요. 중립을 지키는 수도의 대표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한다면 피살리아 가문은 우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난할 수도 없겠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이단자로 취급하면서 리나시타에서 쫓아내지만 않으면 돼요. 잘됐다.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네. 페페? 다행이다.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잠깐만, 페페. 미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네. 이곳의 에코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당황하지 않거든. 뭔가에 놀란 게 틀림없어. 뭔가 이상해요. 방랑자, 가보시죠. 좋아. 이미 만반의 준비는 끝났어. 이 다음 이 여왕의 승낙만 얻으면 전능하신 수호신이여, 그대의 손으로 물결을 일으키고 여왕으로 하여 구름바다가 라군나를 뒤덮게 하사 죄악의 성에서 향락하는 이들이 남긴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씻어내 주소서. 기도를 하는 건가? 태도는 경건한데 저 사람이 말하는 여왕은 누구지? 그리고 이 기도문 뭔가 이상해. 적어도 수도의 성전에서 나온 건 아니야. 시면의 숨은 신이여, 파도와 비밀의 왕이여, 당신의 해방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거짓이 당신의 힘 앞에 해빙처럼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파도와 비밀의 왕? 거긴 누구냐? 아, 귀찮게.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것 같네요. 넌 그 왜지? 라군나 성에서 들은 적이 있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많은 걸 발견했다는 뜻이겠지만 파도 아래 진실에 비하면 하찮은 일들일 뿐이다.
자비를 베풀어 특별히 알려주도록 하지. 괜한 호기심으로는 진실에 다가서려고 해봤자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건 파멸뿐이라는 것. 에코가 잔상으로? 꽃잎 때문인가? 당신 이 에코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피할 수 없는 희생이자 내가 기다리는 유일한 신을 위한 거다. 아니, 이럴 수가. 눈물이 다 나는군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바둑알 취급이라니. 뭐 피살리아 가문의 사람에겐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질베르토, 당신이 말한 파도와 비밀의 왕, 그건 무슨 뜻이지? 페비, 당신이 교리를 중요시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피살리아 가문의 배후에 숨어있는 놈들을 알아내야 돼요. 미안. 지금 네 놈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이미 너무 늦었다. 바둑알처럼 하찮은 존재라도 상관없다. 너희가 그 바둑알을 쫓는 사이에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렸으니까. 보아하니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제가 알베르토에게 연락해서 가문의 사람으로 하여금 인계하도록 하죠. 뭐죠? 저긴 구름바다 쪽인데. 이 에코들 모두 구름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대단해. 로렐라이는 이미 우리의 성하기에 들어왔다. 거룩한 예언처럼 모든 것이 정화될 거야. 이제 얌전히 기다려라. 구름바다가 이곳을 덮치고 죄악의 성이 잠길 때까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파도 아래서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로렐라이? 성전에 따르면 로렐라이는 강력한 울림 생물이야. 물의 경지 한가운데에 있는 구름 정원에 살고 있어. 전설에 따르면 구름바다가 베키오 아카데미를 물에 잠기게 하고 폐허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라군나 성까지 무질서하게 확장된 적이 있대. 그때 로렐라이가 사나운 구름바다를 제압하면서 위기를 막았어. 만약 놈들이 정말 로렐라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라면 질베르토는 괜히 겁을 주는 게 아니야. 구름바다가 정말 라군나 성을 물에 잠기게 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정말 정신 나간 놈들이군요. 보아하니 이게 놈들의 계획인 것 같네요.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먼저 가시죠. 가문의 사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여기 남아서 이 녀석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할게요. 나도 남겠어. 어쨌든 이 일은 피살리아 가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스토어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질베르토의 악행에 관해 증언한다면 사실을 왜곡할 핑계도 대지 못할 거야. 그건 맞는 말이지만 방랑자, 알겠어요. 이 근처에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곤돌라를 타면 구름 정원 근처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질베르토를 가문에 넘기면 가장 먼저 구름 정원으로 가서 당신을 찾을게요. 조심해야 돼, 방랑자. 수호신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길.
다행이다. 곤돌라가 한 척 더 있었네. 이름이 노아인가? 보아하니 이건 운명의 인도인 것 같네. 내 말이 맞지? 나와 만난 적이 있는 숙녀분? 당신은 알아봤나 보네. 맞아. 나이알라의 가면 가게에서 만난 적 있지. 사실 난 오늘 막차를 타기 위해 구름바다에 있는 기차역에 급히 가야 되거든. 그런데 마침 배는 딱 이 한 척밖에 없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가는 길이 같다면 동행해도 될까? 고마워. 그럼 늦지 않게 바로 출발할까? 열차는 조금 더 있어야 도착할 것 같고, 나랑 얘기나 하지 않을래? 그냥 시간 때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도시라 불리는 괴물은 세워지자마자 죽음을 맞이했다. 나락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거대한 고래처럼 죽음으로써 우리를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 되었다. 오래전 로셀리라는 화가가 라군나에 관해 평가한 말이야.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난하게 죽었지만 지금은 작품 한 점이 100만 클램 코인 이상에 팔리고 있지. 그럼 라군나에 대한 너의 인상은 어떤 느낌이야? 그렇긴 해. 라군나는 보기만큼 화려하지만은 않거든. 번영한 겉모습 아래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들이 있지. 라군나에는 많은 측면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중 한 가지 면만 보곤 하지. 하지만 나한테는 강제로 융합된 서로를 미워하는 정반대의 힘이 공존해. 수구와 혁신, 개방과 폐쇄가 시시각각 서로를 물어뜯고 있어. 이게 바로 네가 본 몬텔리와 피살리야. 두 가문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야. 몬텔리 가문은 혁신과 개방을 추구하며 카니발의 모든 것을 걸었어. 하지만 전통에 구속받는 피살리아 가문은 라군나에 숨어있는 악과 한패가 되는 걸 선택했지. 다행히 이 길고 총성 없는 전쟁은 곧 끝날 거야. 두 거대한 가문이 아닌 바로 너 때문에. 저요? 그래, 바로 운명의 사람. 너 말이야. 어쩌면 넌 라군나의 분쟁에 휘말린 게 아닐지도 몰라. 오히려 너 자체가 소용돌이의 중심이고 라군나의 운명이 너한테 달려있는 걸지도 모르지. 믿지 않아도 돼. 아직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오래전 같은 배를 탔거든. 열차가 도착했네. 이번에는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다음에 알려줄게. 지금은 약간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편이 나을 테니까. 다음에 봐, 운명의 사람.
라군나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랄게. 당신들은 참회와 사면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신께서는 우리를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로렐라이에게 전부 맡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로렐라이를 찾으러 왔어. 그리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당신들 새로 들어온 형제들처럼 깨달음을 얻으려고 안달이 나 있군요. 이해합니다. 가면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속마음은 여전히 겹겹이 가려져 있네요. 여기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죠. 라군나 사람은 모두 떼어낼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고통이 비롯된 겁니다. 가면은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리니까요. 그 괴이하고 광기 어린 가면을 쓰고 새로 합류한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쁜 생각에 심하게도 시달리더군요. 부디 그들이 로렐라이의 품에서 잠시나마 평안을 얻기를. 네, 외모는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으며 악인이라도 로렐라에게 구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께서 로렐라이에게 내리신 권세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렐라이의 노래에 맞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나갈 수 있다면 로렐라이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악을 안고 있다면 구름바다에서 영영 길을 잃게 될 겁니다. 저희가 로렐라이를 만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로렐라이를 뵙고 싶다고요? 유감입니다만 그분께선 지금 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육체로는 그분의 진노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련하는 길을 봉쇄했습니다. 설명은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로렐라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렐라이를 도우러 온 겁니다. 그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길은 이미 봉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사람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방랑자. 이 비석의 명문과 그림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흐릿한 데다가 리나시타에서 쓰이는 글자로 보이지 않지만요. 베비, 위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어디 보자. 이건 고대 리나시타에서 쓰인 신성한 문자야.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된 것 같아. 내용은 나는 이 권한을 밤 여왕 그대를 대낮에 구름바다 너무 훼손돼서 못 읽겠어. 그래도 옆에 그림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임페라토르가 거대한 생물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그 거대한 생물은 형체 없는 커다란 짐승의 모습에서 점점 인간과 유사한 형체로 바뀌어갔고. 그 생물이란 건 로렐라이겠죠? 구름바다 위에 있는 거대한 생물은 로렐라이가 유일하니까요.
이 그림에 있는 게 정말 임페라토리일까? 성당에 있는 조각상들과는 왠지 많이 다른 느낌이야. 그림이 너무 흐려져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아무튼 이 의미는 로렐라이와 수호신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장벽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단서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도 가보자. 미스텔테인,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이쪽은 미스텔테인. 전에 실종된 에코 중 하나야.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미스텔테인, 여기 장벽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에코가 그런 걸 이해할 리가 없죠. 페비, 농담도. 노래만 부르면 된다고 하네. 정해진 노래가 있나 봐. 어떻게 알아들은 거죠? 그건 그렇고 정해진 노래라. 이건 아주 직접적인 단서군요. 어떤 노래죠?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노래라. 그런데 무슨 노래일까요? 아까 그 비석에 수호신에 관한 명문이 있었죠. 그리고 여긴 베키오 아카데미의 폐허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찬송가란 말인가요? 장벽 앞에도 명이 있어요. 성녀의 숭고한 희생에 비통에 맞지 않는다. 페비, 비슷한 찬송가를 아나요? 성녀의 숭고한 희생은 설마 성녀 아리아? 하지만 이건 오랫동안 불린 적이 없는 찬송가인데 성직자들 중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성녀? 얼마 전에 크리스토포르라는 극작가가 저희한테 성녀에 관한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혹시 페비가 그 찬송가를 안다면 한번 불러보시죠. 어쩌면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뚫는 열쇠일지도 몰라요. 내가? 알겠어. 지금은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 그 꽃은 전에 바람 부는 물가에서 찾았던 꽃잎과 닮았네요. 잔성회예요. 전에 접촉했을 때 똑같은 꽃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 거지. 이 악몽은 또 얼마나 지속된 거고. 당신들도 이 꿈의 일부인가요? 그렇진 않을 거야. 당신이 바로 로렐라이지? 맞아요. 멀리서 오신 방문객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여러분이 절 올가매고 있던 악몽에서 깨워주신 거겠죠. 광기 어린 가면을 쓴 맹세를 배신한 자. 그들의 악의에 찬 꽃이 구름바다의 주파수를 오염시켰고 절 분노와 슬픔으로 몰아넣어서 끝없는 악몽에 가뒀습니다. 광기 어린 가면이라 정원 입구에 있는 사람도 언급했었어요. 여러분이 절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면 전 수호신께서 남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을 거고 구름바다의 파도는 라군나를 모조리 집어삼켰을 겁니다.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성전의 잔해를 삼킨 것처럼. 잠깐만요. 수호신? 그러니까 네, 수호신 임페라토르는 저를 이성 없는 생물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셨고 저에게 더없이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호신께서는 저에게 이 구름바다를 통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울림 에너지가 계속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호신과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유감스럽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호신과 인간계의 관계는 이미 단절됐으니까. 사람들이 한데 모여 그분께 기원하고 광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오래된 서약의 의식을 완성해야만 잠시나마 그분과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광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오래된 서약의 의식을 완성한다라. 카니발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지금의 수자인 선지자 페미코께서 수호신의 친서를 받으셨어. 수호신께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유감스럽게도 수호신이 더한 상황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진실에 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면 의식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수호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부름에 응답할 테니까. 한 가지 더. 방금 말한 광기 어린 가면을 쓴 맹세를 배신한 자.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전 그들이 리나시타 출신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꿈결 속에서 얼핏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끄는 여자를 이렇게 부르던 기억이 나는군요. 지휘자. 지휘자라. 그럼 전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들의 악행이 구름바다에 아물기 힘든 상처를 입혔고 저도 꿈속에서 회복해야 하니까. 노랫소리가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수 있게 인도할 겁니다. 그럼 이만. 정말 대단했어요. 전설 속에서나 듣던 로렐라이를 이렇게나 가까이서 보다니 헛걸음은 아니었네요. 페비, 어디 불편한가요? 난 괜찮아. 단지 로렐라이가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미안해. 우선 진정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그 녀석들의 음모를 막아냈고 실종된 블레이드 댄서까지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블레이드 댄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로렐라이의 노랫소리에 매료된 걸까요? 아니면 수호신의 인도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 광기 어린 가면을 쓴 사람들, 잔성회라고 했던가요? 그 녀석들은 꽤 거슬리네요. 질베르토가 에코를 잔상으로 바꾸는 데 사용한 꽃도 놈들이 제공한 거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방랑자? 하긴 그 수상한 놈들은 계속 뒤에 숨어서 질베르토를 방패막이로 사용했어요. 우리 몇 명만으로는 놈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 없겠죠. 아, 그리고 그 잔성이란 놈들이 피살리아 가문의 후원자라면 몬텔리 가문에 있어서도 위협이 되는 적이에요. 마침 오늘은 아베라르도 금고에서 경매가 열리는 날이니까 가문의 윗분들도 모두 참석할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에게 잔성회의 음모를 알릴 수 있을 거예요. 가문에서도 놈들의 위협을 좌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베비는요? 우선 수도회를 한번 다녀올 계획이야. 로렐라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수작해서 라군나 사람들을 속였을 리 없어. 그분은 틀림없는 선지자인걸. 로렐라이의 말대로라면 수호신은 카니발에서 신탁을 내릴 거고 진실은 그때 떠오르겠지. 역대 수자는 모두 선지자였나요? 아니, 수호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건 펜리코 수자님뿐이야. 이전의 수자들은 모두 자칭 수호신의 대변자였지 선지자는 아니었어. 침묵과 자제는 신이 주신 힘이니까 그동안의 일은 우리 사이의 비밀로 간직할게. 그럼 여기서 잠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죠. 성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 폭풍을 뚫고 무사히 귀환하도록 이끄는 것은 등대가 아니라 기슭을 바라보는 우리의 두 눈이라고. 이 말씀을 두 사람에게 주고 싶어. 두 사람의 눈이 항상 맑고 밝게 빛나길 바랄게. 아베라르도 금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례지만 예약은 하셨습니까? 저는 은행 직원 제니입니다. 여기 제 신분증입니다. 이 초대장은... 실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례지만 두 분이 처리할 업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가문에 보고할 중요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 며칠 전 카니발 리허설에서 발생한 에코 통제불능 사건에 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으로 바로 가시죠. 담당자가 안내해드리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 에코 금고 경비원인가요? 네. 저도 출동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아베라르도 은행 직원 가이드에 따르면 공명자 한 부대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방랑자 같은 고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에코들의 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해요.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기에는 충분하죠. 어쨌든 이곳은 리나시타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산을 소장하고 있어요. 라군나 시민뿐만 아니라 피살리아 가문에서도 업무를 보러 오죠. 비록 저희와 반목하는 사이지만 라군나에서 아베라르도 금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거든요. 말도 안 돼. 적대적인 침입자들한테만 반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당황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세요. 경계 태세에 들어가도 더 이상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직원 가이드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물러나. 미안, 놀라진 않았어? 작은 사고라고 생각해줘. 몬텔리 가문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그리고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그러게요. 전혀 놀라지 않은 모양이구나, 방랑자. 그럼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할게. 내 이름은 카를로타 몬텔리. 당신이 바로 텔리 가문의... 맞아, 제니. 내가 바로 몬텔리 가문의 차녀야. 괜찮다면 그냥 이름으로 불러줬어. 내가 지급한 보수는 충분했나 모르겠네. 방랑자에 관한 접대를 의뢰한 것도 아가씨였습니까? 맞아. 방랑자는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이니까 가장 믿음직한 직원이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희가 온 이유에 관해서는 이미 들었어. 가문을 대신해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게. 몬텔리를 돕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아직 의문이 전부 풀리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이 즉흥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겠지. 하지만 여긴 적당한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날 따라와줘. 제니,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다녀와 줄래? 두 사람이 찾은 증거들을 보관실에 보관하러 가는 김에 주얼리 세트랑 향수를 좀 가져다 줘. 주얼리 세트랑 향수? 설마... 맞아. 메이크업실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가서 내가 달라고 했다 말하면 준비를 도와줄 거야. 찾으면 금고 옆문으로 가서 기다려줘. 알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린 본론으로 들어갈까? 깊은 바다 수도회와 피살리아 가문의 배후에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건 알았을 거야. 잔성의 말이죠. 맞아. 몬텔리 가문은 그들과 약간의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은 교제를 하고 있어. 진짜 의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 다른 두 세력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는 거겠지. 그리고 몬텔리 가문의 목표는 네가 바라는 것과 완전히 일치해. 넌 분명히 카니발이 순조롭게 열리기를 바랄 거고, 우리는 라군나를 둘러싼 울타리를 카니발로 허물고 싶어 하거든. 몬텔리 가문은 이미 초대장을 통해 너에게 성의와 호의를 표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주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배에 탄 거야. 먼저 두 사람이 수집한 증거를 코폴라 숙부한테 전달해야 해. 숙부는 지금 카니발 관련 업무와 피살리아 가문간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어. 아마 잔송이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을 거야.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줘. 아니면 홀을 둘러보면서 금고의 서비스나 업무를 체험해봐. 편하게 있어. 죄송합니다, 카를로타 아가씨.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만 코폴라님께선 지금 금고에 안 계십니다. 알겠어. 괜찮아. 돌아오면 바로 말해줘. 알겠습니다. 방랑자. 미안해. 상황이 좀 바뀌었어. 나도 방금 알았는데 숙부한테 일이 생겨서 당분간은 만날 수가 없다고 해. 이렇게 되면 계획을 좀 바꿔야겠어. 괜찮아.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사람이 좀 적은 곳을 찾아보자. 날 따라와. 방랑자, 질베르토 기억해? 맞아. 너랑 젠니 덕분에 탈출하지 못하고 우리 손에 넘어왔지. 우리 가문에서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해줬어. 썩 입이 무거운 사람은 못 되는 것 같더라고. 특히 구름바다의 이상이 수습된 것을 보고 나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부 털어놨어. 두 사람이 제때 그 사람을 잡은 덕분이야. 우리가 얻은 정보는 확실히 중요한 것들이었어. 간단히 말해서 질베르토는 신문에서 몬텔리 가문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야. 몬텔리 가문도 무쇠처럼 마냥 단단하지만은 않으니까. 누구나 마음속에는 약점이 있고 이익이나 위협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 네가 금고에 오기 전에 난 이미 이 일을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웠어. 지금 확실한 건 배신자들은 금고에 있는 조율실에 숨어 있다는 거야. 잔성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자기들 딴에는 아주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 지금 놈들은 우릴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야. 보관실만으로도 녀석들의 관심을 끌기는 충분하니까. 배신자들은 지금 분명히 피살리아 가문과 수도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고심하고 있을 거야. 칭찬 고마워. 자, 본론으로 돌아가면 사실 나한테 계획이 하나 있거든. 내가 금고로 들어가는 예비 통로를 알고 있어. 배신자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놈들의 은신처에 접근하면 도망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 혼자서는 통로를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고마워, 방랑자. 준비가 끝나면 이따가 입구에서 만나. 부탁하신 일은 다 처리했습니다. 여기 주얼리 세트와 향수예요. 고마워, 젠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맡길 일이 있어.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난 네가 보관실을 지켜줬으면 해. 강제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체포해도 좋아. 상황에 따른 행동은 물론 무력 진압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할게. 그 말은 누군가 그 증거에 손을 댈 계획이란 건가요?
긴장하지 마. 만약을 대비해서일 뿐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그 누구도 증거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 가문의 방어 장치는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어. 들어간 다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길을 열어줄게. 그러고 나면 나를 도와서 단말기로 상층부 깊은 곳의 봉쇄를 해제해야 할 거야. 맞아. 금고를 지을 때 몬텔리 가문은 배신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 대부분의 가문 구성원은 방어 장치 중 하나의 해제 방법만 알고 있어. 그리고 여러 장치 앞에서 이루어진 동맹은 배신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이지. 상대를 금고에 가둬서 죽이려는 이들이 아닌 서로를 절대적으로 믿는 두 사람만이 금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방랑자, 넌 날 믿어? 솔직한 대답이네. 괜찮아. 그걸로 충분하니까. 가자, 방랑자. 내 쪽 잘 보여? 잘 보여요. 난 위쪽의 홀을 지나야 돼. 하지만 너무 요란하게 움직이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들킬 거야. 이곳에 펜던트 등을 조종해서 홀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줘. 응, 그거야. 정확하네. 응, 그거야. 정확하네. 좋아, 도착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이따가 만나. 문이 열렸을 거야, 방랑자. 이제 곧 합류할 수 있어. 방랑자, 내 말 들려? 통신이 끊겼나? 다행히 금고의 전체 경보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솔하게 굴면 안 되겠어. 그리고 이건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해야 하나? 앞에 길이 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건가? 저게 스크린인가?
로프로 잡아당길 수 있을지도 몰라. 리나 시타의 미래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달려있네. 몬텔리 가문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야. 라군나 전체가 손을 잡고 다음 세대를 향해야 하네. 단말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단말기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야. 카를로타? 통신이 갑자기 끊겼어.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빨리 가보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역시 방랑자구나. 좀 놀란 것 같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혀 볼까? 귀족 가문의 아가씨 치고는 솜씨가 나쁘지 않은데? 사실 몬텔리 가문의 처녀 외에도 난 더 중요한 신분이 있어. 그건 바로 가문의 집행자야. 가문의 배신자가 생겼을 때나 외부에서 가문에 해를 끼칠 세력이 생기면 그들을 찾아내서 적당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을 비밀리에 해결하는 게 내 일이지. 예를 들면 조율실에 숨어있는 녀석들처럼. 조율실은 저쪽에 있어. 빨리 가자. 녀석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봐야겠어. 우리한테 깜짝 선물을 남긴 것 같네. 하지만 이런 걸로 우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한 거야. 정말이야? 해결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해볼게. 잔상의 주파수라 진짜 천재적인 생각인데 잔상 주파수를 역방향으로 재구성한다니 나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핵심은 꽃이 아니라 꽃을 만든 사람이야. 분명 그 여자 보통 강력한 공명자가 아니겠지. 그래서 이 주파수들을 쉽게 흩어지게 한 다음 재조합할 수 있는 걸 테고. 일단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 그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이렇게 좋은 연구 기회도 다 날아가 버릴 거야. 누가 경보를... 미안, 내가 그랬어. 실수로 누른 것 같네. 일을 방해한 건 사과할게. 카를로타 아가씨? 아가씨께서 어떻게 여기에... 그야, 구경하러 왔지. 얼마나 좋은 걸 준비했길래 조율실에 꽁꽁 숨어있던 건지. 그 꽃들이에요. 잔성이가 만든 게 확실해요. 누가 설명 좀 해줘야겠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이야. 카를로타 아가씨, 저희는 그냥 명령대로 한 것뿐입니다. 명령대로 했더라. 기억해? 가문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첫 번째 맹세가 뭔지. 누구도 가문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입혀선 안 된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처단한다. 가문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카니발 행사장에서 사용되는 에코를 언제든 잔상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바꿨겠지. 일단 그 시한폭탄이 터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과 돈을 들인 카니발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테니까. 그와 더불어 몬텔리 가문의 명예와 운명까지. 둘째 아가씨, 저희가 다 설명드리겠... 무슨 일입니까? 카를로트 아가씨. 마침 잘 왔어. 가문의 배신자를 찾았거든. 물어볼 게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딱 한 번만 묻겠어. 너희들의 배후가 누구지? 아주 지위 높은 가문의 사람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시는 항상 암호화된 회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면을 쓴 신비한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그 꽃을 가져오라고. 이런 에코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지? 아주 많이요. 일주일쯤 전에 벌써 첫 번째 에코를 집회 장소로 인도했으나 생긴 건 일반 에코와 똑같이 생겨서 저희조차도 구별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알겠어. 녀석들을 데리고 가서 최근 있었던 모든 자금 거래 내역을 조사해. 모든 클램 코인의 출처를 밝힌 다음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방랑자. 이 조율사들은 그렇게 대담하지 않아. 분명 그 뒤에는 더 위험한 배신자가 숨어 있을 거야. 에코를 이용해 카니발의 소동을 만든다는 발상으로 가문의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반역자가 더 무서운 법이지. 절대 녀석들 뜻대로 되도록 놔둘 순 없어. 라군나 사람들이 기대해온 카니발을 파괴하는 걸 지켜만 보지도 않을 거고. 나머지는 경비원들한테 맡기자. 제니한테 들었는데 너 블레이드 댄서랑 접촉할 때 수호신의 신탁을 들었다면서? 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비슷해요. 가문 사람 중 나이든 장인이 있는데 네가 가져온 블레이드 댄서를 수리하고 관련된 파일을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대. 날 따라와. 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도착했어. 이게 바로 몬텔리 가문의 진정한 보물이야. 이 진열대 안에 있는 게 모두 에코예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에코인 동시에 리나시타의 미래이자 자유야. 리나시타의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좋기 몇백 년은 돼. 그런데도 외부와 소통하는 항로는 몇 년 전에야 열렸어. 이상하지 않아? 에코랜드, 리나시타. 전 세계에서 가장 에코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보수적이고 고립된 곳이 됐잖아. 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에코 그 자체요. 예리한 대답인걸? 리나시타의 공공에코는 대형 비콘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없어. 바다의 잔상과 다른 위협에 대처하려면 에코의 힘은 필수적이야. 이런 상황에서 리나시타 사람들이 공공에코에 의지하는 사실 자체가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속박하는 거지. 이러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몬텔리 가문이 개인 단말기 개발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눈앞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군나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수도에는 공공에코 사용권을 독점하고 개인 단말기를 엄격하게 통제했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에코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 그런 행위는
공공에코의 신성성을 파괴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무슨 꿍꿍이인지는 너도 알고 있겠지? 지금의 리나시타는 다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야 그들이 리나시타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살리아 가문은 수도회와 비밀리에 협력해서 우리 몬텔리 가문을 격파하고 개인 단말기의 미래를 완전히 끊으려고 해. 그걸 위해서 잔성회와 협력하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았어. 이게 바로 에코랜드의 실상이야. 에코를 장악하는 세력이 리나시타를 장악하게 되는 거야. 금고가 건립되고 심지어 몬텔리 가문이 탐험 정신으로 삼류 가문이라 비웃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이 에코들을 수집하고 있었어. 그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가 무역으로 더없이 초라한 단말기를 얻었고 그걸 이용해서 끊임없이 에코를 수집하면서 기술을 전수했어. 그렇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지. 이게 블레이드 댄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겠지? 사실 카니발 리허설에서 네가 찾은 그 블레이드 댄스는 몬텔리 가문의 최초의 에코 중 하나야. 가장 오래된 블레이드 댄서이자 모든 블레이드 댄서의 주파수 조정의 모체지. 더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에코야. 그건 행사에 쓸 에코가 아니었어. 전시품으로 영원히 이곳에 보존되어야 했거든. 하지만 카니발에 나타났지. 바로 널 만나기 위해서. 그 말은 맞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뜻이야. 여기 블레이드 댄서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 아마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너도 읽었겠지만 블레이드 댄서의 원형이 되는 잔상은 스테인드 글라스 자네가 산출한 주파수야.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수도회가 금지구역으로 간주한 탑의 폐허 속에 있어. 성전이 나타나기 전에는 수호신과 관련된 전사를 기록하는 데 쓰였지. 난 수호신이 다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 카니발 리허설에서 다른 에코 대신 블레이드 댄서를 선택해서 너한테 신탁을 전하려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 생각도 같아. 수도회에 숨겨진 진실과 수호신의 마지막 운명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 몬텔리 가문은 리나시타에 숨겨진 오래된 비밀을 탐색해왔어. 조작된 수도회의 교리와 성전, 영문도 모른 채 역사에서 지워진 이른바 목매의 시대와 분쟁의 시대로 불렸던 세월 말이야. 리나시타에 얽힌 족쇄를 완전히 허물고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진실뿐이니까.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은 항로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쏟은 노력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 자, 이걸로 내가 아는 건 전부 알려줬어. 유적지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거기에 또 뭐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 나도 함께 갈게. 뒤처리는 우리 가문한테 맡기면 되니까. 아, 다녀오셨군요.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카를로트 아가씨. 보관실로 돌진하려던 복도는 이미 수습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미끼를 배신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을 거야. 다친 곳은 없지, 제니? 물론입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금고에 들이닥친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가문의 핵심 기밀임에 틀림없으니까. 어쨌든 일은 다 해결된 거죠? 그럼 됐습니다. 맞아. 너도 이제 쉬어도 돼. 알베르토한테는 이미 연락해놨어. 포상 휴가를 주겠다고 약속도 받아놨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보스는 이미 손에 넣었으니까. 하지만 휴가가 있다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죠. 감사했습니다. 요 며칠간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모험을 했네요. 뭐죠? 이건 금고 전체 경계태세 경보? 그 배신자가 준비한 게 더 있었나 보네. 가자. 그 녀석이 어떤 선물을 준비해놨는지 확인해야겠어. 카를로트 아가씨, 방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문 밖에 배치된 경비 에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보안 계획 제4호에 따라 고객과 비전투원을 대피시키고 인근 방위와 직원들은 에코를 진압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겠지. 카니발 때문에 은행 직원까지 차출됐으니까. 맞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금고에 있는 에코 소장품의 사용 권한을...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 것 없어. 내가 직접 이 일을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아가씨 안전이... 걱정 마세요. 제가 카를로트 아가씨를 보호할 테니까. 전 은행 방위과 직원이라 이런 사태는 익숙합니다. 고마워. 그럼 공연의 막을 올려볼까? 좋아. 빠르게 끝내자. 알겠습니다. 제니, 나머지 뒷수습은 맡길게. 휴가 얘기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을 바꾸게 돼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단지 야근일 뿐이니까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모두 제 동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분은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있지 않나요? 이쪽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네, 역시 유능하면 피곤하다니까요.
이번 습격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 수도회가 배신자를 시켜 습격을 가한 거겠죠? 맞아. 이제 와서 잔성회와 피살리아 가문이 우릴 막을 이유는 없어. 그리고 수호신이 남긴 안내는 수도회에 숨겨진 진실을 가리켰지. 배신자는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내 느낌상 다음 여정은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 여기가 바로 선조들이 최초로 블레이드 댄서 잔상을 수집했던 곳이야. 이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뭔가 짚히는 거라도 있어? 여기에는 수호신과 관련된 전설과 초대 수자의 수도의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거야. 나도 들은 적 있는 역사 속 이야기지만 자세한 건 대부분 구전 과정에서 소실됐어. 당연하지. 예술품 투자는 몬텔리 가문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걸. 가문의 일원으로서 예술품을 감정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저쪽에 비석이 있어. 스테인드 글라스의 내용에 관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고대 리나시타 글자로 적힌 오래된 비석이 있어. 해석하자면 대략 이런 내용이야. 신은 한 분이거늘 우리의 신앙의 차이로 찢어졌구나. 수호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악몽 같은 흑조를 이루었다. 오늘 나는 멀리 떠난다. 리나시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으나 조각난 신은 자신의 미래를 대변할 대리인을 낙점했다. 그 소녀는 리나시타에서 가장 성대한 날에 신과 공명하며 황금 면류관을 쓰고 예언의 선지자가 되어 모두를 이끌고 리나시타의 고난을 끝낼 것이다. 무슨 예언 같은데. 비석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정보를 합쳐봐야 비밀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충분히 잔상이 생겨날 만한 골동품은 특별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주파수는 복원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고, 단말기의 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복원하고 비석의 글자를 대조한 다음 화면을 복원해보자. 완성했어. 어디 보자.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신에 관한 전설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왜 그래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용이 좀 이상해서. 일단 해석 먼저 해줄게.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이 돼. 리나시타가 처음 생길 무렵 두 신이 있었다. 둘은 각각 하늘과 바다를 관장하며 다툼을 일삼았다. 그러나 리나시타는 아랑곳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전설이 된 그 시대에 사람들은 신앙의 차이로 다투었다. 이 전쟁은 전대미문의 잔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흑조. 사람들은 그 재앙을 이렇게 불렀다. 재앙은 리나시타 대부분의 땅을 파괴했다. 흑조가 지나간 후 초대 수자 나폴리 2세는 폐허와 잿더미로부터 질서를 재건하였고 최초의 수도회를 창립하여 산산조각난 라군나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머자나 그는 신의 품으로 돌아갔다. 임종이 가까운 때 그는 신도들에게 이리 말했다. 신은 한 분이거늘 우리의 신앙의 차이로 분열되었구나. 수호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악몽 같은 흑조를 이루었다.
리나시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으나 조각난 씨는 자신의 미래를 대변할 대리인을 낙점했다. 그 소녀는 리나시타에서 가장 성대한 날에 신과 공명하며 황금 면류관을 쓰고 예언의 선지자가 되어 모두를 이끌고 리나시타의 고난을 끝낼 것이다. 그때 신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분의 영광 아래 리나시타도 영원한 낙원이 되리라. 리나시타에 2명의 신이 있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 몬텔리 가문은 리나시타의 역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신이 2이었다는 기록은 없었어. 적어도 라군나에서는 수호신 임페라토르가 리나시타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적힌 것들이 거짓말이라면 왜 수도회가 일부러 그림을 파괴하고 이 높은 탑을 금지구역으로 만든 걸까?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먼지로 뒤덮인 진실이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만약 이게 정말 수도회의 소행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이 탑의 북쪽에는 섬이 하나 있어. 수도회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이지. 그곳에 도착하면 넌 수도회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만나게 될 거야. 카를로타! 재미있네. 녀석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 맡아줘. 나머진 내가 할게. 대답해. 너희 뒤에 있는 게 누구지? 역사를 왜곡하고 수호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 죄. 전부 다 너희가 꾸민 짓 맞지? 게다가 사악한 무리와 한패가 되다니. 너희들 전성회와 피살리아 말고도 몬텔리 가문의 지지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카를로타 아가씨. 아가씨도 광기와 망상에 빠지셨나 봅니다. 만약 길을 잃어 수호신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 거라면 기꺼이 아가씨만의 순례선을 준비해드리죠. 이게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한테 해온 짓인가? 순례라는 명목으로 귀양을 보낸 거야? 일단 총부터 내려놓으시죠. 우리 사이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카를로타 아가씨?
물러가시지요. 오늘 흘린 피는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합니다. 임페라토르께서는 쓸데없는 희생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순례선은 죄인이 다시 태어나는 길, 그 이름을 들먹여 겁주는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알렉시스 형제. 아, 존경하는 귀한 손님.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헨리코 수자께서는 이미 손님을 위해 수호신을 배견하는 모든 과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눈으로 본 것이 곧 진실은 아니랍니다. 왜 수호신의 지혜를 직접 귀담아 듣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맞는 말이네. 만약 펠리코 수자가 정말 선지자라면 말이야. 하지만 예언 속 선지자는 소녀였어. 이것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망가뜨린 건가? 펜리코를 가짜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수호신의 권력을 훔치고 라군나를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무신자여, 당신들은 분명 악의 꾀임을 받고 그 거짓말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펜리코 수자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지자이며 우리 같은 신도들의 길잡이이기도 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교리적으로 당신들과 논쟁할 의사는 없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카를로타 아가씨, 몬텔리 가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이익일까요? 아니면 핏줄일까요? 말도 안 돼. 그건 코폴라 숙부의 펜던트? 대체 숙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좋은 질문이군요. 우리는 과연 그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독실한 신도인데 말이죠. 그가 신앙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건네줄 때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요. 물론 수도회에게 있어서 그가 예전처럼 경건할 수 있을지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겠죠. 당신도 아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코폴라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 인정하게 된다면 그의 말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의 행동? 말해봐. 너희가 원하는 게 대체 뭔지. 자, 총을 드십시오. 경건한 카를로타.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총을 누구에게 겨누어야 정상일까요? 당신의 총알이 누구의 심장을 꿰뚫어야 할까요? 훌륭합니다. 역시 현명하시군요, 카를로타 아가씨. 카를로타. 미안. 너랑 같이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 좋습니다. 진정한 라군나 사람이라면 모두 아가씨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죠. 쏘세요. 이 죄인의 생명을 끝장내는 겁니다. 하이 헤븐에 계신 수호신께서 극상의 향연을 마련하실 것이니. 안녕. 나의 친구. 무덤에서 만나.
당신은 여전히 날 실망시키는군요, 카를로타 아가씨. 라군나엔 이런 말도 있잖아. 아무리 좋은 총알이라도 빗나갈 때가 있다. 이건 단지 사고일 뿐이야. 뭐 좋습니다. 작은 실수로 당신의 신앙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실수는 신의 뜻에 있어서 말할 가치도 없고요. 신의 분노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을 조용히 감상이나 하시지요. 방금은 진짜 무서웠어. 카를로타가 정말 총을 쏠 줄이야. 그래서 이건 모두 계획된 거야? 임기응변이라고 하자. 하여간 두 사람 호흡이 찰떡궁합이네.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아직도 우릴 쫓고 있으니까 우선 여기부터 떠나자. 카를로타가 북쪽 섬에 관해 말해준 거 기억나? 우선 거길 찾아보는 게 어때?